우리에게는 들어오는 영어 정보를 정확하게 굳힐 수 있는 체계적인 분류함이 필요합니다. 있지 않나? 문장 오형식이란 게 있지 않나? 그 분류함으로. 이게 문장 오형식이죠. 이 문장 오형식은 1904년에 이 아니언즈의 책을 그 당시 중학교 선생님이었던 호수에 이츠키가 1917년 영문법 법론이라는 책으로 내면서 굳어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자, 문제가 뭐냐? 현대 언어학은 1960년대 이후로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자,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아직도 애니악을 써야 된다. 그 엄청난 몇 미터 높이가 되는 애니악을 써야 된다. 초창기 컴퓨터의 원형인 애니악을 써야 된다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우린 깜짝 놀라겠죠. 지금 우리 국어 문법에 100년도 더 된 6일준의 조선문전을 가르쳐야 된다. 깜짝 놀랄 겁니다. 하지만 오래됐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설명력이 있다면, 현대 언어학을 넘어갈 정도의 설명력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니언즈는 자기 책을 이 predicate, 이 동사 이하의 기본적인 구조를 내가 설명하겠다라는 의도로 이 책을 쓴 겁니다. 근데 이 아니언즈의 의도와는 달리 호수에 이츠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어 문장을 이 5개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과장한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보어라니, 보어 뭐 이런 이상한 용어를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 자동사, 불완전 타동사 막 이런 이상한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언즈는 이거를 3형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호수에 이츠키는 이걸 5형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막 분류를 해요. 이게 바로 영문법 무용론의 주범입니다. 이게 모든 영어 문장을 설명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니언즈의 의도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부풀려서 모든 영어 문장을 설명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근데 막상 펼쳐보면 어떤 건물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허술한 설계도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거 설명할 수 있나요? 이 happen은 자동사입니다. 이거 일형식인가요? 이 to 이하가 목적어가 아닌데 그 다음에 얘가 없으면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자, 이 to 이하가 없으면 이것도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거 일형식인가요? 이거 뭐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가 없으면 아예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해석을 해볼까요? 그가 거기에 갈 것이 확실했다. 이거 없으면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럼 이건 뭐죠? 이거는? 이 형용사 뒤에 붙어있는 이건 뭐죠? 이거 없으면 아예 말이 성립이 안 되는데 수동태 이거 몇 형식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설명하지 못하는 게 천지입니다. 조금만 또 문장이 길어지면 더 설명력이 떨어지죠. 이거 뭐죠? 이거? 여기에 대한 체계가 있나요? 이게 뭔지? 그 다음에 이 이하가 어디에 붙는지, 이 이하는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method에 붙어 있습니다. 이건 2차 정보가 2개가 다중으로 이 명사에 붙은 구조인데 이런 체계가 아예 없죠. 이런 체계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어떻게 체계를 잡아야 될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뉴턴의 문장인데 첫 문장부터 막히죠. 첫 문장부터. 이 appear은 자동사인데 이 what을 왜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to be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첫 문장부터 막히죠. 영어의 모든 문장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수능시험에 나온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죠.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게 끊어읽기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읽죠? 이 끊어읽기의 기준이 뭐죠? 어디서 끊어야 되죠? 이렇게 끊나요? 이게 어떻게 끊죠? 어떻게 끊어야 되죠? 이렇게 끊나요? 어떻게 끊죠? 이 끊는 기준이 뭐죠? 어떻게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거죠? 뭐 어디서 끊어야 되는 거죠? 이게 대원칙이 뭐죠? 알 수 없죠. 그냥 끊어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형식이 쓸모가 없으니까. 게다가 주어, 주격 보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너무 광범위하죠. 도대체 영어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떠오르나요? 영어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머릿속에. 목적격 보어가 될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안 떠오르죠. 이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영어는 이렇게 허술한 체계가 아닙니다.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듣기만 해도 부담스럽죠. 근데 이 5개로 만약에 설명할 수 있다면, 모든 구조를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근데 유튜브를 검색하면 그냥 막 수천 개 동영상이 나옵니다. 전부 다 오형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문법 체계는 전부 다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 영문법 참고서에는 동사를 전부 다 이와 같이 분류하고 있는데 필자는, 자, 이 고경환 교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년이 넘게 영문법을 연구하면서도 아직까지 영문법 원전에서 이러한 동사 분류 방식을 본 적이 없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체계고 비효율적이죠.
그 다음에 언어학이, 현대 언어학이 제대로 발전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스마트폰 시대인데 옛날 애니악을 써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법을 위한 문법을 만들었고, 문법은 해도 안 되고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 학교 문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왔지만 그 복잡성과 비효율성 때문에 학생들에게 영어 문법에 대한 두려움, 나아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언즈의 오형식입니다. 좀 더 말하면 이 아니언즈의 내용을 가져와서 호소에 이츠키가 영어 문장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낡은 책에는 영어라는 산을 오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아닙니다. 좀 있으면 늪에 빠지게 돼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확실한 대안을 제대로 내어놓지 못했습니다.